그리고 손석희 사장, JTBC 보도부문 사장이죠. 보도부문 사장께서 이제 홍 회장이 사임하시고 나서 그 뉴스 브리핑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교과서 그대로 저널리즘은 옳은 것이며 그런 저널리즘은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거나 복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애둘러서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홍 전 회장을 홍석현 회장을 위해서 뭐 보도하지 않겠다. 그런 네. 거죠. 그래서 홍 전 회장이 아마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네. 이건 정말 소문인데 손석희 사장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네, 지금도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실지가 네, 참 그렇죠. 그리고 아마 손석희 사장이 그만두면 이제 JTBC도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손석희의 이미지가 JTBC에 상당한 그걸 만들고 있는 건데 네. 당장 뉴스 누가 진행할 것이며 앵커 브리핑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홍준표와 누가 싸울 것이며. 그렇죠. 어제 대박이었죠.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 홍준표 인터뷰하기. 네. 근데 홍준표 인터뷰 관련해서도 좀 몰랐는데 팬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왜요?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팬들은 아무래도 발언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하기가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방송보다는. 네. 그래서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팬 기자들, 수면 기자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거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좀 까칠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네. 방송 카메라 한번 딱 오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홍준표 마크맨들은 네. 홍준표는 똑같구나. 일관된 분이다. 일관되게 뭐 적절하지. 삐삐하다. 네, 그렇죠. 네. 네, 일관되게 삐삐하다. 네. 그래서 뭐 차라리 뭐 낫다, 괜찮다. 정치인들 TV 나와서 되게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네. 하는 거 좀 싫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이제 뭐 TV에 나오나 안 그쵸. 나오나 한결같이 바르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 분. 그렇죠. 기자들한테 뭐 가령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나 너무 싫어하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막 툭툭 기자들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석희 사장한테도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렇게 따지냐고 막. 그거 진짜 뭐 예의가 아니었죠. 막 그쵸. 뭐 여기 뭐 대본 보고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 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 설령 뭐 질문지가 있으면 질문지 보고하는 게 뭐 큰 문제도 아니고. 네. 아니 토론만 하면 될 것을 네. 굳이 막 다른 말 많이 아니 질문을 하는데 다른 쪽으로 계속. 그렇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그 전날 홍준표 후보와 네.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만나는 게 있었는데 자기는 열 몇 개 이미 질문지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답하더만. 아 그래요? 원래 정치인들 기자들을 질문하면 네. 질문지 풀해서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미리 달라고. 미리 달라고도 많이 하죠. 네, 네. 자기는 그렇게 해서 보면서 좀 그러게요. 어이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그날 이제 손석희 사장이 홍준표와의 인터뷰를 끝난 직후에 안철수. 네,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랄까 하여튼 땀이 뻘뻘. 네, 그분이 이제 잘 대답을 안 하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그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뭐 그 JTBC 뉴스로 끝나고 그 손석희 사장이 뭐지 소셜 그 JTBC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셜 라이브인가? 페이스북에서 방송 끝난 직후에 이제 그 뉴스룸의 모습을 이제 막 해가지고 그 기자들도 얘기하고 뭐 네네. 손앵커도 잠깐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고 막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손앵커가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정제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손 사장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뭐 언론계에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네. 네, 성격 장난 아니시죠. 그렇죠. 이제 네. 혹독하게 네, 아주 그냥 네. 무섭다고. 혹독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그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네, 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일보나 JTBC나 뭐 홍석현에 대한 기사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홍석현 전 회장이 출마를 안 하면 아마 이 기조가 계속 갈 거예요. 사실 출마 안 하면 뭐 관심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다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 근데 출마를 하게 되면 네.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하게 되면 당연히 검증도 있어야 되고 이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야기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홍석현을 둘러싼 간접적인 이야기들 홍석현이 어떻다더라 홍석현 어떻다 네. 이런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쓰지 않는다
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전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런 방침을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 홍석현은 당연히 지지율이 바닥일 텐데 네. 그러면은 지지율이 바닥임에도 왜 나오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지금 유승민 지지율 안 나온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지지율 안 나와도 뭐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낮은 지지율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걸 JTBC나 중앙일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많은데 뭐 정말 반전으로 지지율 엄청 높아. 그 JTBC 유력 갑자기 유력 그거야. JTBC 뉴스룸에 대선이 30일도 안 남았는데. 네, 막 뉴스룸에 나와. 네. 후보로 얼마나 그러니까. 웃기겠어요. 그렇죠. 네. 전 회장과 사장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난감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홍 전 회장이 중앙일보를 되게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아껴 자기 회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99년에 그때 이제는 중앙일보 사장이었는데 네. 보강그룹 사장이기도 했어요. 아 보강. 네, 네. 지금 중앙일보가 보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아마 CU인가? 네, 그게, CU, 네. 네, 보강 리테일이 네, 아마. 네, 예. CU랑 피닉스파크. 네, 그렇죠. 힙합. 네. 뭐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하던 거에 힙합. 네. 네, 딴 거 하고 있던데. 네. 아니, 어쨌거나. 네, 근데 그때 유죄를 받았잖아요. 아, 예. 탈로- 탈세인가? 탈세 때문에. 네. 근데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은 2, 3년이지만 네. 나한테는 중앙일보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한겨레 기사에 났어요. 99년에 한겨레 기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 네. 중앙일보 내부 관계자가 한겨레에 말해서 났던 기사고요. 음. 아, 그걸 보고 그 한겨레 기사의 제목이 언론 권력이 이렇게 무섭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언론 권력이라는 게 무섭고 실제 지금 중앙일보랑 JTBC 보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네. 과거의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일보가 과거에 홍 전 회장을 상당히 비호하거나 아니면 홍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거의 기사를 쓰지 않는 식으로 네. 그렇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뭐 어떤 경우들이 있었죠?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99년에 보강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조사 이때 보면 보강그룹의 탈세액이 685억이에요. 99년 당시에. 아유, 많이도. 네. 그렇죠. 그리고 홍 사장 개인의 탈세액이 278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270억을 탈세를 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검찰에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네, 네. 다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감옥 갔다 오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돈이 세금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아, 그 투징했어요. 아, 네. 투징을 133억밖에 안 했어요. 탈세니까. 네. 네. 278억 중에 투징 금액이 이제 개인 133억이고 그 보강그룹 차원에서 투징 금액은 262억을 투징했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중앙일보 보도가 뭐였냐면 언론 탄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보강그룹뿐만 아니라 네. 세계일보에 대한 그 세무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그 김대중 정부 네, 아마 네. 말 그 초기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중기인가. 그때 네, 이제 언론사에 중기, 대한 중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언론사는 세무조사는 안 했었거든요. 그쵸. 네. 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들어가니까 역시나 와, 이제 사주가 있는 회사들은 장난이 그쵸, 아니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언론 탄압 프레임을 이제 들고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당시에 기사를 보면 어떠냐면 99년 7월 2일 기사인데 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언론사들이 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 왔다라고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당시 야당이었죠. 네. 야당의 말을 막 받아가지고 썼죠. 이 기사의 제목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 그렇죠. 이거요. 그러니까 이회창의 말을 빌려서 그쵸.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론 탄압이다. 중앙일보에 네. 대한 탄압이다. 그래도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 MBC는 자사성명을 자기들이 그쵸. 있잖아. 네, 세상 참 좋아졌죠. 네, 저널리즘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 탄압이야 하다가도 결국 홍 사장이 당시 사장이 구속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홍 사장을 네. 청와대와 싸우다가 이렇게 약간 피해자처럼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홍 사장은 누구를 안 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면서 뭐 또 다시 부끄러운 인사를 해야만 홍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쌍한 네. 뭔가 우리 사주 짱짱맨 우리 사주
서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 이런 느낌의 기사를 쓰는데 네. 이런 중앙일보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도 물밑으로는 청와대랑 협상을 요구를 했던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래요? 네. 근데 청와대가 대박인 게 물밑 협상을 브리핑을 해버려요. 그냥 아, 뭐라고 했냐면 중앙일보가 이런 딜 쳤다. 네. 네. 그 워딩을 읽어드리면 중앙일보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채널. 홍 씨가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모든 경영진 인사를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네. 잘 처리해달라고 제의해온 일이 있었다. 아, 와. 경영진 인사까지. 그렇죠. 네. 모든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잘 처리를 해주면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동안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걸 제의를 청와대가 언론이. 얘기하고. 네, 이게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어요. 참 재밌다. 재밌다. 꿀잼.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미디어는 네, 잘 쓸 수 있는데. 심지어 그때 홍석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음. 내가 물러날 테니까 세무조사 좀 잘 해달라. 그러면서 네. 당연히 질문이 나왔죠. 기자들이 왜 이거를 공개를 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네. 지금 중앙일보가 말하는 언론 탄압이 진짜였다면 우리는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 말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딜을 받아들였을 거다.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네. 언론 탄압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런 논리였어요. 그렇죠. 이제 중앙일보는 그냥 보도에서는 막 언론 탄압인 것처럼 막 하더니 이제 네. 뒤에 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그랬던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청와대는 끝까지 언론 탄압이 아니고 그래서 봐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였고요. 사주 한 명을 위해서 중앙일보라는 매체가 이렇게 동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어떤 그 일들이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이제 삼성 엑스파일인데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당시에 안기부가 김영삼 정부 때 미림팀이라는 도청팀을 운영을 했죠. 네. 근데 이 파일을 그때 MBC가 처음에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MBC가 갖고 있는데 MBC가 보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 보도를 했어요. 네. 미림팀이라는 도청팀이 다 도청을 하고 다녔다. 네. 근데 이 도청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본부가 지금은 해체된 미래전략실 네. 네, 그때 본부장이었던 이학수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도 도청이 된 거예요. 아, 맞아요. 정말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도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도청 파일 중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쵸. 네, 그 예, 파일이었죠. 예. 네. 정말 도청은 고의일수록 도청이 더 잘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해창 대선 후보 측에 삼성에서 100억 원의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100억 원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네. 심부름꾼이 홍석현이었죠. 네. 네. 돈 배달 서비스. 그렇죠. 네. 당연히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네. 그러니까 홍석현이 돈 배달을 하던 건 97년. 네.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건 2005년이에요. 네네.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고 홍석현이 주미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공인이었죠. 네. 되니까 당연히 논란이 되죠. 중앙일보 사주에다가 주미대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97년에 돈 배달을 했다. 대선 후보에게. 네, 언론사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21일 날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하고 나서 23일 날 MBC가 24꼭지 중에 20꼭지를 이걸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세상이 난리가 뒤집어진 건데 네. 중앙일보가 22일 날 첫 보도를 내놨어요. 근데 드디어. 보도를 내놨는데 보도 내용이 대선 자금 불법으로 이제 줬다 이게 아니라 네. 불법 도청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불법으로 도청을 하냐 이거고 그리고 당시에 이학수 그때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이 MBC에 네. 방송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면서 야 법원이 방송하지 말랬는데 왜 MBC 방송해? 이게 중앙일보 기사의 논조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게 통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떡값 받았다는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네, 결국엔 이제 노회찬 의원만 그렇죠, 맞아요. 의원직을 상실했죠. 네, 맞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네. 그래서 그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당연히 중앙일보의 그런 보도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막 심지어 나중에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삼성 협박에 실패하자 방송에 이 테이프를 흘렸다 이 제보자가. 그리고 사회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아니었다. 네. 이게 왜 사회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가 MBC에 전달되는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의 목표는 네. 금품 갈취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되게 흐리는. 이게 지금 고영태에 대해서 그쵸.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내연 관계였다거나 그렇죠. 고영태가 돈을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중앙일보는 그때 당시에는 언론을 동원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얘는 거죠. 스피커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스피커를 계속 낸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엄청 논란이 됐죠. 아, 중앙일보 미쳤다. 완전 홍석현의 신문이냐. 네. 왜냐하면 그때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95년에 삼성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2005년에도 계속 그런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한 달도 아니고 한 10일 정도 지난 8월 5일에 중앙일보 기자 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서가 실려요. 네. 성명서의 내용이 독자와 국민을 실망시킨 과거의 잘못에 대해 홍석현 대사는 물론 우리 기자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이 특정 정파나 사주, 기업 등의 이해관계에 휘말릴 경우 엄청나게 큰 후유증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8월 달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네, 이게 8월 달인데 반성 다 했는데. 네, 반성했죠. 반성했는데 네. 그때 당시 홍석현 주미대사였죠. 주미대사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8월 달에. 근데 11월 달에 들어와요. 네.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이때 기자들이 의전을 담당한 거예요. 공항에서. 아, 홍 회장 들어오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알려졌냐면 한겨레 기자가 네. 공항에서 취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테레비를 보면서 회사 선배한테 아 저거 봐라 경호원도 있었어 라고 하니까 회사 선배가 경호원도 있었어. 중앙일보 기자들인데? 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재를 했던 기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경호원인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었다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경호를 했던 기자가 또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통화를. 아, 그래요? 미디어오늘에 뭐라고 했냐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카메라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례가 있어서 네. 이번에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회사 최대 주주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와, 거의 뭐 유교적인.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 돈도 많으신데 그냥 경호 쓰시지. 그니까. 그럴 거면. 네, 그래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었죠. 경호 의전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근데 그래봤자 이틀 뒤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뭐 그렇죠. 네, 아, 뭐 또 또 있어요. 근데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지겹네요. 네, 2008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에 삼성 특검. 네, 삼성 특검이죠. 그때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당했는데요. 네. 이때 중앙일보는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사실 홍 회장이 그때 당시에 사건의 당사자긴 했지만 네. 그때는 삼성그룹의 에버랜드를 통한 불법 승계였죠. 네, 불법 승계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홍 회장은 약간 격가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소환됐을 당시에 9개 그러니까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가 9개잖아요. 네. 근데 그 9개 중에 8개가 오늘 홍석현이 소환된다고 기사를 썼는데 중앙일보는 안 썼어요. 아, 소환된다는 거 안 네, 썼어요? 안 썼고 그 다음 날도 소환이 됐잖아요. 이제 다음 날 소환이 됐다는 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쓰긴 썼는데 아주 작게 썼어요. 아주 작게 쓰고 거의 다 홍 회장에 대한 네. 입장을 반영하는 식으로 기사가 나갔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때도 또 논란이 됐던 게 또 의전. 홍 회장을 이제 사진 기자들이 특검 앞에서 취재를 네. 할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 사진 기자들이. 근데 다른 회사 기자들이 막 홍 회장한테 달려가니까 이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고 갑자기 막 홍 회장을 막 감싸고 취재 기자들 막 약간 쳐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막 삼성 특검 영상 취재 기자단이 성명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자본과 언론의 자유가 분리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매우 침통한 사건.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인터넷 기자 협회도 중앙일보 기자들의 사주를 향한 폐륜적 충성심이 다시금 이를 저질렀다. 네. 취재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중앙일보는 삼성특검 사무실 및 건물 현관앞 취재를 즉각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냈었죠. 그 이제 딱 11년 된 거죠. 이거 2008년이니까 10년 됐네요. 그렇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쵸, 얼마나 네. 나아졌을지. 근데 진짜 뭐 홍석현이라는 한 명의 사주 때문에 네. 중앙일보라는 언론사가 이제 동원돼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을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기자들이 동원이 돼서 네. 막 홍 회장을 경호하는 네. 또 자기 사주를 이제 경호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되게 유명했던 게 그때 99년에 홍석현이 검찰에 소환될 때 네. 네. 사장님 힘내세요? 아닙니다. 홍 사장 힘내세요. 님이라고는 안 했네. 네, 님이라고 안 했다고. 네, 헐. 하여튼 뭐 어떤 게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또 될지 뭐 홍석현 회장이 아마 뭐 대선을 출마를 한다고 해도 정말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중앙일보 입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그쵸.
네, 라는 거고. 홍석현이 계속 움직이는 게 심상찮은 것 같긴 해요. 네. 재단법인에 큰 것도 만들어가지고 싱크탱크 운영하고. 뭐 여시제라는 조직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죠. 네. 굉장히 크고. 그리고 네. 거의 원로들 다 있고. 네. 네. 아마 외곽 조직으로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2005래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대선이었으면은 그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네. 미쳤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은 사실상 촛불 직후에 그쵸. 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뭐 어떤 영향력이 있으실까. 네. 김종인 할아버지는 이번에 여론조사에 포함이 처음 됐던데 1.2% 나오더라고요. 네. 자세한 생각보다 많이 내용은 나오네요. 중앙 여론조사 홈페이지 네, 참조하시고요.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JTBC일 거예요. 그쵸. 네. 홍석현 회장이 출마하면 또 손석희 사장이 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좀 걱정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죠.